기업부설연구소 설립만 하면 끝일까요? 세액공제 받으려다가 오히려 환수당할 수 있으니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해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비즈니스 헬퍼 조 팀장입니다.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든 연구개발 전담부서든 설립하시는 대표님들이 참 많으시죠. 하지만 이 바쁘다 보니까 연구노트 작성, 나중으로 좀 미루게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대표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. 이러다가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세액공제 환수당할 수 있으니까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기업부설연구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을 보시고 앞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네, 우선 국세청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통해서 이 연구비 세액공제 혜택 받는 것에 대해서 소명 자료를 좀 요구합니다. 그래서 연구소 운용 기업은 소명 자료인 연구 총괄표, 연구 보고서, 연구 계획서, 연구 노트 등의 어떤 서류를 만들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. 또한 이 매년 4월 또는 5월 이 연구 활동 조사를 통해서 꾸준하게 신고를 해야지 연구소 인정 취소 처리가 되지 않으니까요. 이 점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. 그렇다면 사후관리 어떻게 하면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릴 텐데요.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인원의 변동이나 연구소 위치가 좀 변화가 있을 때 그때그때마다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사후관리의 가장 기초는 연구 인력의 변동이나 위치가 좀 변동이 되었을 때마다 변경해야 한다는 점인데요. 원칙적으로는 변경된 지 30일 이내에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 기업부설연구소 사이트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고 상단 카테고리에 이 변경 신고를 좀 클릭하셔서 변경 내용 정정을 좀 하시면 됩니다. 연구원 인력의 어떤 변동일 경우에는 새로운 인원에 대한 정보,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, 졸업 증명서 같은 서류를 좀 준비해 주시고 인원이 좀 늘거나 또 줄거나 하면은 이 조직도나 도면도도 좀 추가로 좀 입증이 좀 필요합니다. 또한 위치가 변경된다면 당연히 이 연구소에 대한 도면도도 정정해야 하지만 아예 다른 건물로 좀 구축이 된다면 해당 사무실의 임대차 계약이든 추가적인 서류를 좀 보완해야 합니다. 네, 두 번째로는요. 매년 4월에서 5월 이 연구활동 조사를 꾸준하게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. 이 기업부설연구소 사이트 상단에 사후관리 클릭하시면 연구개발 활동 조사 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. 만약에 25년도 5월을 기준으로 신고를 한다면 작년도 24년에 대한 연구개발한 활동 내용을 입력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반 현황, 연구개발비나 연구개발 인력이나 지역별 구분 등의 조사 내용을 좀 입력하면 되는데 이는 처음에 신고했었던 신고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보면서 입력하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. 네,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. 이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서류 준비하셔야 합니다. 이 네 가지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세액공제를 받더라도 충분히 문제가 없으실 텐데요. 네, 먼저 이 연구과제 총괄표를 준비해 주세요. 이는 어떤 연구 과제명을 가지고 과제를 이끌어 갈지 이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표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이 연구개발 계획서를 준비해 주세요. 연구 과제명과 함께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 내용은 어떤지 또 언제 연구를 착수했는지 작성하면 됩니다. 네, 연구 수행부서로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이고 또 해당 전담요원 및 보조요원을 넣어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작성을 해주셔야 하는데요. 이 서류들은 작성하는 사람과 또 확인하는 사람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. 네,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연구 노트를 주기적으로 작성해 주세요. 이 연구 노트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말 어쩌면 몇 시간 강의를 할 정도로 사실상 내용이 많이 방대합니다. 그런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이 포인트와 이 룰에 맞춰진 양식으로 준비만 잘 하시면 괜찮습니다. 혹시나 샘플의 연구 노트를 원하신다면 무료 상담 신청 후에 샘플 서류 받아가시길 바랍니다. 포인트는 연구 노트 표지에 제목, 연구 관리번호, 연구 과제명, 연구 책임자명, 기록자 및 어떤 관련 정보 그리고 연구 기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이 연구 노트 내지에는 미리 인쇄된 페이지 번호, 실험 제목 그리고 실험 목적, 연구 내용 등이 들어가야 합니다. 네, 이런 식의 표지와 내지를 가지고 미리 묶음 노트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. 이 사입이나 삭제가 쉬운 바인더 형태는 좀 지양해야 하고요. 기록 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위조, 변조가 좀 어려운 필기구로 작성해 주세요. 그런데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연구 노트 작성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워낙 잘 되어져 있습니다.
있습니다. 플랫폼을 이용할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단점을 좀 비교하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. 작은 기업에서는 아무래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금액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서면 연구 노트를 많이 활용하시는데요. 그에 대한 어떤 요건에 대해서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보면서 연구 노트까지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연구개발 보고서를 작성하세요. 이 연구 과제명 그리고 연구 노트의 내용들을 취합 및 정리해서 이 주요 내용을 작성해 주시고 이 연구 수행 기간에 대해서 작성해 주세요. 또한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가 있으니까 인력 현황에는 이 업데이트를 꾸준하게 해주시고요. 만약에 특허 출원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기록도 해주시면 좋습니다. 기업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정책 자금부터 무상지원금, 인증, 세액 공제까지 다양한 혜택이 많습니다. 그런데 그만큼 잘 준비해야 하는데 그 가이드를 명확히 몰라서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제대로 준비하셔서 문제없이 사업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이 영상으로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이 샘플이 필요하거나 제대로 된 컨설팅을 좀 받으면서 운영하고 싶은 분들 이라면은 이 비즈니스 헬퍼로 문의 남겨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